저는 이 국민들이 집, 아파트, 주식, 펀드, 그리고 코인 이런 것들을 당분간 손을 떼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봅니다. 앞으로 한 1년 동안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신들 삶에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보면 2024년 상반기에 집이 회복된다. 아파트 가격이 회복된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12월 달에 주식이 폭등한다. 이런 온갖 이야기들을 퍼뜨리면서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자, 뉴욕대 누비니 교수는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드 인터뷰에서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 2% 대신 5%에 머물고 미 장기 채권 금리가 7.5%에 이를 거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피바다가 이어질 거다. 그래서 이분은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라고 하면서 주식 채권 투자자들이 손실을 크게 입을 거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분하고 조금 다르게 보는 거는 이제 미국의 그 디플레이션이 커져서 디플레이션 효과가 스태그플레이션 효과를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계속되겠지만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점차적으로 거대한 디플레이션, 불황 침체에 소멸되어 가면서 이제 거대한 불황 침체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올 거다. 물론 이런 금융 투자라는 것이 손실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 보면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소비 심리가 4개월째 위축되어서 외식, 여행, 문화비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집값 전망도 2개월째 하락세가 있다.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 건설 기업이 42%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아휴직 30대 영끌 부부, 영끌에서 집 샀는데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 육아휴직하면 자기의 월급에서 상당한 부분이 줄어들죠. 그래서 대출 갚는 부담이 커져서 39세 이하 소득 대비 대출이 262%나 된다는 거예요.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집을 뺏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가계대출 금리가 고공행진을 해서 8개월 만에 5%대로 올라갔어요. 주담대 두들겨 잡는 시간 속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10월 대출금리 평균이 5.04%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중위소득 가구, 한국의 가구당 개인이 아니라 가구당 577만 원이 중위소득인데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야 7억짜리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7억짜리 집이 현재로서 있나요? 근데 어떻게 가구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읍니까? 그 사이 다 굶어 죽죠. 그러니까 가구 소득을 최대한 절반을 갖다가 저축하라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축이라는 것은 소득을 3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은 거의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번다 하면 150만 원, 577만이라면 한 170만 원 이 정도 저축이 가능하지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집 살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정권이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또 청년 대출 등 난무하는 연끌 대출을 갖다가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생은 9억, 그리고 또 무주택 청년은 6억 어쩌고 하는데, 서울에 6억짜리 집이 있겠어요? 그래서 온갖 지금 이 연끌 대상으로 한, 온갖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끌 정책 모기지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지금 꼬드기고 있습니다. 자, 은행의 주담대 증가 폭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주일 새 증가세는 좀 꺾였지만은 여전히 지금 주담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십조 원의 정책 대출을 갖다가 다시 예고하고 나섰어요.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난리가 나서 은행권의 대출 관리를 금융위원회 등이 요구하고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동원하고 부채 관리에 나서고 있고 그러면서 신혼특례 보금자리론도 축소시키니 이렇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수십조의 정책 대출 공급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26조 6천억, 올해 신혼 특례 보금자리 론의 3분의 2 정도를 갖다가 내년에 지금 내놓고 있어요. 올해 41조 7천억이었지 않습니까? 총 50조였죠. 그래서 청년 대상 대출이라고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라 해서 1년 이상 납입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2.2% 금리 대출을 해주고 규모가 30조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 경우에 DSR을 적용하지 않고 청년 청약 대출의 경우 분양가 80%까지 대출해 주겠다.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침체에 빠진 부동산 가격을 회복시키겠다. 근데 가계부채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신생아 청년 대출을 다 합치면 50조로 올해 이 특례 보금자리론 41조보다도 더 많다고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래서 집을 사게 만들어서 연끌 집 바가지 집을 사게 만든다.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금리도요 계속 지금 심상찮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 등 취약계층에 정책 금융 지원을 한다면서 이걸 가지고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가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집 없는 사람 중에 집 살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청년층, 지금 이제 무주택 청년층,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층, 애 낳은 청년층들, 너희들한테 대출이자 할인해줄게 집 사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 거대한 침체가 오고 있고 한편으로 아직도 인플레가 끊기지 않고 있고 근데 거대한 침체가 이건 인플레보다 지금 현재의 스태그플레이션보다도 더 무서운 그야말로 디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겁도 없이 여러 가지 신호가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고 모든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권은 여전히 한편으로는 가계부채를 주변에서 하도 걱정을 하니까 이 조이는 것처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빚내서 집 사라고 바가지 가격 엄청나게 높은 정상보다 2배, 3배 높은 바가지 가격으로 집 사라고 야단이라는 거예요. 자, 노도강이라고 부르는 노원, 도봉, 강북 이런 데서 집을 샀던 젊은 사람들. 집 살 데가 거기밖에 없었죠. 서울에서 론 얻어서 집 살 만한 곳이 집값이 10억 미만인데 그것밖에 없었죠. 거기에 집 샀던 지금 청년들이 난리가 나 있다고. 그쪽에 집값이 빠지면서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정부가 아직도 이 짓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판단해야 돼요. 당분간 집, 주식, 펀드, 코인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리 꼬드겨도 정부가 하지 마세요.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you and
하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